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지난주 미국을 읽다 이 시간 통해서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열릴 전당대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13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 연설 도중 총격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의 판세가 굳혀지는 듯 선거 분위기는 공화당 쪽으로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을 기점으로 더 단합된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압박이 더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5일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제이디 벤스가 선택됐고요.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약 93분 동안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수락 연설을 마쳤습니다. 긴박하게 흘러간 미국의 상황, 스티브 황보 장로님 모시고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몇십 년에 한 번씩 일어날 만한 사건들이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네, 공화당의 선거 판세 굳히기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서 민주당이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상상도 못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격 암살 사건. 예. 미수로 끝나서 정말 다행인데 온 국민이 놀란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범인은 현장에서 사망했죠. 그리고 원인은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위기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강하고 단합된 미국의 옛 영광,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암살 시도의 실패를 다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반면에 또 이것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음에 트럼프를 저격할 사람은 조금 더 사격 연습을 제대로 하고 와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지금 노골적으로 민주당과 바이든의 그 편을 들고 있는 그 TV 연예계나 이 미디어 쪽에서는 네. 아쉬워하는 그런 그렇군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 같이 그만큼 미국이 나눠져 있다, 양분화되어 있다. 네. 엄청나게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우할 정도로 죽이지 왜 못 죽였어 이제 하는 그런 반응까지 나오고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 해리스 부대통령은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규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막상 지금 그 대선 막 이렇게 치르고 있는 대선 선거에 있으니까 양쪽에서 특히 트럼프를 반대하는 측에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그런 편을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그 한 정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저격을 당해서 네. 그 길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그 당시에 그가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은 그 총알이 그분의 그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렇죠. 존 F 케네디가 죽을 때에 머리에 총을 맞고 뒤로 두뇌가 터져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사진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이 과거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존 F 케네디를 포함해서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4명이 암살을 당해서 죽은 적이 있고 네. 이번에 제가 그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이번엔 암살 시도 그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것은 1981년도에 있었던 제가 대학생 때에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 총을 그 암살 시도를 당했던 그 당시에도 이제 대변인이 총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때서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특히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네. 특히 지금 같이 너무나 미국이 양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네. divide 나눠져 있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선 것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20살짜리 이 어린 친구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원인은 이 양분화된 이 미국 네. 누가 미국이 이 정도로 양분화되도록 그 야기를 했느냐 조작 이렇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조금 미디어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금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 시도 이후에 당신이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썼다. bullseye, 네. 표적. 이렇게 총을 쏠 때 그 관역으로 쓰는 그 표적 그런 것 같이 트럼프에게 bullseye를 맞춰라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굉장히 이 과열되는 이 대선 상황 속에서 트럼프를 표현하면서 이 사람은 독재자이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할 사람이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을 저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한 표현을 써왔기 때문에 네. 그것을 순진하게 듣고 이 20살짜리가 그렇게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배후에 무슨 그 큰 세력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은 그 알려진 것은 최근에 그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란 정부가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그 저격하는 사람을 어세신을 하이어했다 고용을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지금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하고 과거에 좀 많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이제 그런 친구인데 과격한 면이 없는 친구인데 네. 그런 친구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 보면은 어디인가 이렇게 외국에 있는 세력에 의해서 매수가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물론 트럼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섰다가 다시 살아나면은 네. 굉장한 그 삶의 생각에 큰 변화를 주죠. 네. 또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우리가 그 연설을 통해서 보지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도 많이 변화한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모습 조금 이따가 제가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사건이 오히려 또 공화당을 더 집결하게 만드는 또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끼칠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ABC 방송에 그 매일 하는 그 View라는 그런 쇼가 있는데 정치 쇼인데 여성 네 분이 나와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드는 그런 쇼인데 루피 골버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흑인 배우 여배우인데 그분이 이번에 그 암살 사건이 있은 후에 전당대회에서 그 트럼프의 손녀가 연사로 나와서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절대 그 손녀를 내세워서 자신들이 인간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은 믿지 마라.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만큼 그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그 뉴스 미디어나 이 방송국이나 이런 그런 우리에게 뉴스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관들은 굉장한 정치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트럼프를 좋게 보는 면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면도 있지만은 그 미국의 언론도 그렇고 한국의 언론도 보면은 트럼프를 그 표현할 때에 굉장히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는 거. 그냥 그것을 같이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바이든이든지 트럼프든지 오도된 그런 그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떠돌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조금 더 그 좀 지혜를 가지고 네. 그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사건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 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전당대회가 이번 주에 끝나고 지난 4일 동안 전당대회가 있었죠. 굉장히 성공적인 전당대회였고 정말 과거에 제가 열 몇 번의 전당대회를 봤지만은 그중에서 정말 셀러브레이트하는 네. 정말 이렇게 그 축제와 같은 그리고 단합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어떤 전당대회보다도 더 많은 숫자들이 모인 이 모인 장소가 한 꽉 차면은 인원이 18,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네, 꽉 매일 찼더라고요. 꽉꽉 차면서 네. 그러면서 엄청난 그 에너지와 네. 열기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연설들을 들으면서 어떨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는 미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국의 건국 정신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이 참 그 지난 역사 속에서 잘못한 일도 있지만은 잘한 일이 더 많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정말 수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의 잘못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연설자들이 나서서 연설할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들려드리겠지만은 그 빌리 그라함 그 목사님의 아들인 그 프랭크 그라함 목사가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제 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멘. 예 근데 네. 이번 전당대회는 물론 이제 이 전당대회가 양정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는 여당 쪽은 후회하고 야당 쪽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화당이죠. 공화당 전당대회는 먼저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달에 있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이 4일 동안 하면서 첫날은 이 주제가 Make America Wealthy Again. 네. 미국을 다시 부하게. 그리고 두 번째 날은 Make America Safe Again. 네. 너무나 미국이 범죄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가 넘쳐나고 있으니까 다시 미국을 안전하게. 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Make America Strong Again. 너무나 이 세계 각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을 disrespect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트럼프 4년 동안에는 집권 4년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Make America Strong Again 이제 그런 그리고 마지막은 다 그걸 종합해서 Make America Great Once Again. 네. 다시 한번 위대한 위대한 미국을 네. 위대하게. 미국이 위대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방송 때마다 설명해드리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워낙 이 미국은 건국 정신부터가 훌륭한 나라고 그리고 이 법적으로 기독교 나라는 아니지만은 정말 기독교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건국 정신이 미국의 이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훌륭한 나라이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전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개혁에 당하는 원래 되돌아가는 그런 개혁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훌륭한 그런 팀들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시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요시 생각했던 것은 이 팀은 화합, 네. 유니티.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네. 총이 진짜 귀를 때리고 지나가서 네. 그 귀에 얼굴에는 피가 묻고 참. 그러면서 일어서면서 주먹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얽고 그런데 사진을 찍힌 거 보면은 뒤 배경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네. 미국의 큰 국기가 걸려 있는 정말 감동적인 네. 정말 기획적으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자작극이다 네. 기획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기획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감동스러운 맞습니다. 그런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 근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트럼프 느낀 것 같아요. 미국이 너무나 분열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병원에 가 있으면서 그가 이제 한 것은 자기가 써놓은 전당대회 때 하려고 써놓은 연설문을 다 찢어버리고 네. 새로 썼죠. 네. 새로 썼는데 그 주제는 화합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90분 동안 연설을 했다고 그랬는데 긴 네.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도 하는 말 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니고 I'll be president for all Americans. 네. 모든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트럼프가 적어도 좀 말을 험하게 하는 어쩌다가 말을 험하게 하는 스타일도 있고 네. 좀 그런 면이 있지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그래도 직업적으로 정치만 수십 년 해온 사람들과는 그런 면에서 좀 차별이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모든 이 정말 갈라져 있는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인간이 아니라고 표현한 이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이 미국을 화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 미국을 화합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다. 네. Succeed, success.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인종적으로 너무 갈등이 심하고 지금 제가 보면은 민주당은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종 간의 갈등. 자꾸 갈등을 야기시킵니다. 흑인 아이들 보고 흑인들 보고 너희들은 이 미국 사회가 너무나 인종차별주의인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너희들은 성공할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를 지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치적인 노예로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인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그런 나라가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그 정도의 실력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쉬운 말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 화합을 위해서 이번에 자신의 이 대선 예선을 거치면서 크게 이 감정의 골이 있는 서로 정적이 된 론 디산티스 네.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네.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후보이실 때.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두 사람 다 이번 전당대회에 연사로 초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그 암살 이 미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분을 초대했어요. 네. 초대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니키 헤일리도 나와서 여러분 저는 나를 지지하신 여러분들 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네. 정말 화합의 모습을 보이는 그만큼 그런 이제 트럼프가 그런 인물이 된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Teamsters Union 그 노조 가장 큰 노조의 회장이 네. 처음으로 공화당 그 전당대회에 와가지고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는 짓을 하지 않았고 네.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와서 한쪽 편만 들지 않고 내가 공화당 그 전당대회 연사로 온다는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했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 왔다. 네. 그러면서 그게 여러 가지 이 트럼프가 한 과거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많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화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통령 후보가 39살짜리 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넷플릭스 영화에 보면은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이걸 보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 친구가 이런 친구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J.D. 벤스라는 이 친구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인데 연방 상원이 된 지 뭐 1년 반밖에 되지 않은 네. 오래되지 않은 그런 제가 정치만 하던 친구가 아니고 정말 학수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 어머니가 그 마약 중독에 의해서 그 가족을 돌볼 수 없고 아버지는 일찌감치 떠났고 네. 그런 가운데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할머니가 그를 키웠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머니의 이 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그 어려운 성장 과정을 잘 극복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그 미국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4년 동안 그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그 예일 유니버시티의 법대 예일 네. 법대에서 이제 졸업하면서 그때 이제 와이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이 헤지 펀드 그러니까 이제
정권 쪽에서 많이 그 투자하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훌륭하게 잘 이제 이끌어가고 있다가 2년 전에 불과 2년 전에 그 이 정치에 입문을 한 네. 정말 신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이 지금 나이가 거의 80인데 네. 근데 자기 나이 반밖에 안 되는 39살짜리 혹시 그분 연설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네.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잠깐 호기심으로 열심히 들었는데 39살 치고는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성숙하고 네. 그리고 이분이 무엇보다도 그 낙태를 확실하게 반대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입장을 가진 분이고 그래서 오늘 기도한 그 프랭크 그램 목사님도 그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그 생명을 귀하게 하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세대 간의 화합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런 그 선택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정체성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동성연애자 해줘야 되고 여자여야 되고 그렇죠. 흑인이어야 되고 실력이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부 색깔을 가지고 도리어 차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기 때문에 네. 그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고 이분이 39살밖에 안 됐는데 자서전 비슷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영화가 됐습니다. 네. 혹시 지금 궁금하시면은 Hillbilly Elegy라는 영화인데 네. 제가 이제 봤는데 보다가 자긴 했지만 그분의 그 이 성장 과정이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좋은 영화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지만은 또 일어난 사건은 오늘부터 이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굉장한 화합과 유니티가 이루어졌지만은 또 그 다음 날인 오늘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대권 이 후보를 사퇴하라고 네.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측의 이 당 지도자들 낸시 펠로시를 포함해서 이 상원의 원내 총무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 내에 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은 필패할 것 같다라는 말을 흘린 것은 그건 이제 메시지거든요. 네. 그 민주당 소속 그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많은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사퇴해야 된다. 이제 네.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점점 코너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까지 판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선거 유세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이것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걷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뚝이 터지면은 이것을 되돌리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이제 멘트가 자꾸 바뀌고 있죠. 사퇴를 하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후보로 나서겠다 했다가 최근 들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살짝씩 흘리는 느낌입니다. 예, 혹시 이제 의사가 그런 네. 메디컬 비전 이 건강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든지 네. 이제 뭐 하나님이 천국에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사퇴하라고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분이 사퇴를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사퇴를 할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후보의 그 위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없고 지금 이제 그 코비드 걸려서 자신의 그 사저에서 지금 부인과 둘이서 지금 네.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한 지금 프레셔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로 그 민주당의 그 정치 리더들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사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은 이것은 이제 이 트레디셔널리 그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던 그런 지원도 끊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분이 그 후보로서 유지하기는 힘들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말 내에 이렇게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이분이 이분이 계속해서 자신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제 후보직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것은 물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겠죠. 네. 제일 먼저는 와이프가 그렇게 설득을 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캠페인을 이끌어가고 있는 캠페인 리더들이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설득을 시키고 있을 텐데, 근데 이 바이든을 계속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이 줄어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바이든이 스스로 또 바이든의 그 부인을 포함한 가족이 이 사퇴하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빨리 결정이 된다면은 이번 주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없기 전당대회 때문에. 전까지 예, 그리고 뭔가가. 지금 사퇴를 발표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네. 바로 이제 대선이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이 그 후보직을 유지하든지 하원 사퇴를 하든지 공화당의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공화당이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나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나설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해리스 부대통령이 유력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미셸 오바마가 왜 그 사람은 정치를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왜 그렇게 이 경쟁이 있냐면은 우선 지명도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미셸 오바마는 현 정권과는 떨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미셸 오바마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이 나는 안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에게 호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2년이라는 긴 대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캠페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잠깐 2개월 동안에 이제 토론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만 하고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네. 빠르게 신속하게 간단하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분이 늘 얘기한 거는 나는 지금 생활에 만족하다. 굉장히 부자가 됐거든요. 그분이 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가난했는데 대통령 하고 나서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기는 싫다라는 이제 말을 해왔는데 이분이 나서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백인 나이 많은 후보와 흑인 여성과 그리고 상당히 이 해리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이나 상당히 더 똑똑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대선이 결국은 이제 원래 본선으로 그 대선의 본질로 돌아가서 경합주들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면서 조금 이제 많은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랭크 그램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기도가 한 3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듣다 보면은 방송이 끝날 것 같은데요. 들으면서 끝내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Last Saturday in Butler, Pennsylvania, President Trump had a near-death experience. No question. But God spared his life. And when we go through those experiences, it changes us. It can cause us to examine our lives and to reevaluate our priorities, as you should. I cannot explain why God would save one life and allow another one to be taken. I don't have the answer for that. But one thing I do know is that God loves us, and He wants us to be with Him in heaven one day. And that's through faith in His Son, Jesus Christ. You see, the Bible say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n't perish but should have everlasting life. Our Heavenly Father, we come before you this evening with grateful hearts